안녕하세요. 피부알고스타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보톡스가 흉터에 도움을 주는 이유. 무슨 소리야? 보톡스는 주름 피는 데 쓰는 그런 어떤 피부 미용 시술 아닌가? 그런데 보톡스가 흉터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이거 무슨 말이지? 처음 들어보는데 닥터성이 무슨 말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고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톡스가 과연 흉터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근거로 보톡스가 흉터 치료에 도움을 주는가? 이런 것들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내용은 보톡스가 흉터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이유, 어떤 식으로 이를 응용하면 더 흉터 치료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흉터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이유. 우리가 보톡스는 주로 어떨 때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름을 피는데 그럴 때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죠. 동쪽 주름을 안 생기게 하는데 그럴 때 보톡스가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톡스가 과연 흉터 치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우리가 흉터가 생성되는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서 그게 치유되는 과정에 뭔가 불완전하게 되면 흉터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럴 때 어떤 게 크게 영향을 주는가 하면 그 중에 큰 영향 요소가 근육의 수축이에요.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상처난 부위 양쪽으로 장력이 작용하게 돼서 그 중간 부분, 상처가 난 부위에 단단한 피부가 만들어지게 돼요. 흉터 조직이 생성되는 거죠. 더욱 피부가 단단해지고 흉터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육 수축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수축이 가능한 한 안 생기게 해주는 게 피부를 안정하게 만들고 흉터가 생기는 걸 최소화시켜주고 피부의 그 상처난 절개 라인 부분 쪽에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지 않고 평평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를 만들어줘요. 즉 튀어나오는 걸, 확산되는 걸 억제해주게 되는 거죠. 우리 병원에 왔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냐면, 이 팔자 쪽에 절개 라인 흉터가 있었고 이쪽에서 피부를 잡아 당기면 이 튀어나온 피부가 평평해지지 않겠느냐. 근데 일반적인 상식에서 튀어나온 걸 딱 잡아 당기면 피부가 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냐, 여기에 리프팅을 해서 피부를 절제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 당기면 여기에 튀어나온 피부가 착 펴져서 흉터가 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반인 기준으로 이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피부 양이 모자르게 되면 이쪽으로 장력도 많이 생겨서 이쪽 부분에 절개 라인을 따라서 더 큰 흉터, 튀어나오는 흉터가 생길 수 있고, 여기가 모자르게 되니까 이쪽으로도 장력이 더 많이 작용하게 돼서 이 부분의 절개 라인을 따라서 튀어나온 흉터들이 더 커지게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원리를 막 설명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에 조금 반대되니까 피부를 당겨서 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기면 여기 장력이 생겨서 피부가 더 튀어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 절개 리프팅을 하려고 마음을 굳힌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안 듣기는 거예요. 얼굴에 언짢아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불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조언을 들었음에도 그 리프팅 수술을 그냥 강행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을 절제를 많이 하고 피부 양을 줄인 다음에 잡아당기니까 여기는 좀 탱탱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절개라인을 따라서 흉터가 막 더 도드라지게 단단해지면서 튀어나오고, 더욱이 여기 리프팅 수술한 부위까지도 튀어나오는 흉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없던 흉터가 너무 크게 생기고 많이 생기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분이 다시 내원하셔서 제 조언을 안 들은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후회된다, 그리고 죄송하다, 그때 썩내가지고, 그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붉어져 있어서. 그래갖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리프팅 수술을 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치료를 많이 걸리지 않고 덜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흉터를 단단하게 더 크게 만들어 오고 이렇게 넓게 만들어 오면 치료 기간도 많이 걸린다. 이 설명하고 치료 결과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더니 너무나 좌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피부가 당기는 장력의 방향이 흉터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보톡스를 주입하게 되면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세트콜린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근육 수축이 억제돼요. 그래서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가 생겨서 그런 상처 부위, 그런 어떤 피부가 절개된 부위, 그런 데 부분 주변 부의 피부가 엄청 안정되게 되고 피부에 장력이 덜 잡히게 됨으로써
튀어나온 흉터가 생길 가능성을 확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보톡스가 어떤 효과를 주는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닥터송 네가 말하는 거는 보톡스를 넣었을 때 근육,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세트콜린 분비를 억제하는 건데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근육 수축을 억제한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돼?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우선 근육 수축 억제가 돼가지고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로 인해서 장력이 덜 걸리는 효과 이외에도 모낭 옆에는 인모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마비게 되면 피부 표면에 있는 장력들이 다 변하게 되면서 흉터 부위, 즉 상처 부위, 즉 수상된 그 부위에 걸리는 장력을 많이 떨어뜨려요. 그러면 나중에 생길 흉터의 가능성을 많이 감소시켜 주죠. 그래서 우리가 흉터 치료에 보톡스를 쓰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죠. 보톡스는 모든 부위에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쓰려고 하면 쓰죠. 하지만 우리가 표정을 짓고 스마일을 짓고 막 이런 표정을 짓는데 보톡스 약물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육,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게 돼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늘 스마일을 해야 되는데 그 보톡스로 인해서 스마일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 병원에 컴플레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흉터 치료를 할 때 흉터 위치에 따라 보톡스의 사용 유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보톡스가 하는 또 대표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줘요. 염증 반응이 지속되게 되면 그 부분에 섬유화세포가 많이 모여들어서 뭔가 과도한 콜라겐을 만들게 돼요. 특히 콜라겐 타입 3와 콜라겐 타입 5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게 혼재되면서 섞여서 다발을 형성하게 돼서 비후성 흉터 같은 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육 수축이 안 만들어지게 되고 피부의 인모근이 마비가 돼서 뭔가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섬유아세포가 과도한 콜라겐을 만드는 활동을 억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켈로이드나 비후성 흉터 같은 게 만들어질 가능성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톡스를 어떤 식으로 흉터 치료에 쓰면 좋은가? 인장 강도가 올라가 있는 피부에 쓰면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쓰면 도움이 된다. 그런 거 꼭 기억하시면 흉터 치료를 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보톡스가 어떤 데 큰 효과를 나타내냐면 인장 강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즉 장력이 많이 작용하는 피부에 작용했을 때 과도한 콜라겐이 형성돼서 문제가 생기는 걸 억제시킬 수 있고 피부가 이완되니까 더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콜라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근육 같은 데 움직임이 심할 때는 과도한 콜라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억제시켜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보톡스 치료가 흉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드리냐면 흉터 주변 근육을 수축을 억제해서 피부가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콜라겐이 과도하게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서 거기에 과도한 섬유화세포가 형성돼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예방해주게 돼요. 과도한 섬유화세포가 모였는데 거기에 계속 장애가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섬유화세포가 근섬유화세포로 전환이 되고 스무스 머슬 액틴이라는 수축 단백질을 만들어서 장력이 높은 환경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단단한 피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계속 연이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런 보톡스들이 어느 정도 방지를 해서 흉터가 더 크거나 더 두꺼워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흉터송은 종종 흉터 치료를 할 때 이런 에어톡신이라는 걸 이용해서 흉터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보톡스가 흉터 치료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쓰는 부위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